농담 파는 농약사, 술 안 파는 술가게, 정신 나간 모피디, 잉여 강현진, 무게중심 장두량, 우리가 만드는 좌충우돌 우왕좌왕 소셜 방송, 여기는 북치기 박치기. 많이 하셨지만 거기에서 다 못다한 얘기들, 또 일반 시민분들이 또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또 모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고해드린 신성여객 분하고 말씀을 저희가 공지를 해드렸는데 7시 교섭이 갑자기 시작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는 남상훈 전북 버스지부 지부장님, 그리고 곽은호 제1여객 지회장님, 그리고 유창훈 신성여객 지회 대의원님,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좀 전에 교섭이 끝났다면서요? 예. 예. 뭐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뭐 전혀 내용 진전은 없었고요. 네. 그냥 공강만 서로 상호 공강만 하다가 예. 그렇게 공감이요? 공방. 예. 그래서 어제도 있었는데 네. 뭐 사측이나 그리고 그 관계기관에서 또 주선을 해서 오늘 오후에 교섭이 좀 있었는데요. 네. 저희도 내심 좀 사측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좀. 예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오늘도 그렇게 의미 없이 끝나게 됐습니다. 네. 시기상으로 보면 이제 전주시장이 새롭게 선출이 되고 당선이 되고, 그래서 아마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 좀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 예측은 가능하고,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뭐 역시나 가 돼버린 셈이군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말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왜 오늘 이제 지금 신성역에 오늘 이제 노사의 네. 협상의 예. 주 의제가 뭔지 오늘 이제 신성여객도 그렇고 제일여객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0년도에 버스 파업이 있었는데, 그런 버스 파업과 관련한 얘기들을 일반 시민분들이 모르시는 내용도 상당히 많고요. 또 오해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래요. 사실 방송 전에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눠보니까 정말 코미디 같은 어마어마한 오늘 방송 대박이에요. 네, 코미디 같은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가장 큰 뭐랄까 슬픈 사건이죠. 우리 진기승 열사에 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와 관련해서 신성여객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걸로 지금 사측하고 입장이 다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기승 열사가 지난 4월 30일 밤 행정소송 승소가 그 다음 날 10시간 후에 있기 직전에 네. 진기승 열사가 신성역의 앞 국기봉 마당 국기봉에 목을 매서 네. 이렇게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27일차 되나요? 이제 사망하신 지는 27일차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원인이 진기승 열사가 사소한 그 파업 1, 2, 3차 파업 때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제 그 법적인 처벌을 좀 받은 게 있어요. 네. 그걸로 해서 회사에서는 해고를 시킵니다. 예. 해고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노위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행정에서는 이제 승소를 하게 된 결과가 됐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해고 이후에 중간 관리자들과 회사에서 한 행동이 네. 노동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정도로,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 조끼를 벗어라, 또는 뭐 한번 회장을 만나서 무릎 꿇고 사죄해봐라. 네. 그 진기승 열사는 생계가 어려우니까 1년 몇 개월, 2년 남짓 이렇게 해고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해봐야 예. 수입도 없고 하니까, 가족은 두 아들 자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생활비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자존심인 조끼까지도 벗고 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일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이제 번씩이나 사측에서 하라는 대로 일단 하라는 대로 민주노총 탈퇴하라. 그래 좋다. 그 고소고발 취하하라. 모든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중간 관리자들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승소는 이제 그 판결을 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소송은 복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부당해고라는 부당해고라는. 판결. 네, 그걸 했는데 그런 이제 진기승 동지가 아무래도 승소에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예. 이렇게 노동 탄압 억울하게 비굴하게 만들고 또 자존심까지 버리게 만드는 이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같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그런 직책을 줄 테니까 사무실로 들어와서 직원으로 일하면 어떻게 내근직. 내근직. 뭐 월급을 얼마를 주겠다고 네. 하고 회유죠 말하자면. 회유죠. 예. 그리고 결국은 회사의 동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2010년도 파업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민주노총 말살, 노동자 탄압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결국은 진기승 동지가 그것만은 안 되겠다. 이래서 고발하고 하는 차원, 항거하는 차원에서 목숨을 던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야속하게도 그 다음 날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와서 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시내에 이렇게 선전전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측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점인가요? 그러니까 한명자 회장이 예. 노동 탄압으로 인해서 예. 노동자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예. 진정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사죄하고 또 유가족들에게 진심에서 사죄를 하는 것. 지금까지는 어떠한 사과도 없었나요? 그쪽에서 일부 안을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만 유감이라는 정도로 뭐 표시를 유감이다. 하니까 저희가 도저히 아니, 받아들일 뭐, 수 네, 없는 그렇죠. 문제죠. 사람이 그렇죠. 참 유감이네요. 참. 유감이 우리가 그렇군요. 유감이네. 예. 예. 목을 맨 이튿날이죠. 그러니까 저녁 4월 30일 날 저녁 그러니까 밤 11시 한 20분경에 저희들이 발견을 했었고 예. 그 상황에서 그날 오전에 저희들이 이제 긴급하게 얘기 듣고 바로 이제 오전에 사무실 앞에서 이제 항의 농성을 하는 중이었었는데 한명자 회장이 왔었습니다. 출근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서 죽인 거 아니냐 좀 항의를 했죠. 딱 잘라서 얘기 깔끔하게 하시던데요. 누가 죽으라고 했까 왜 여기 와서 죽냐고 하면서 유유히 그냥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설령 아무리 노동자들이 조금 심하게 했다선 치더라도 이건 사람의 본인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인데 저렇게까지 심하게 비약을 해서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되는 거냐 싶었었는데 결국에는 병원에까지 가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느냐 유가족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도저히 이거 인간 이하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구나. 근데 저는 뭐 물론 신성여객이 한 5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창립된 지가. 그래서 뭐 그 과정에 뭐 지금 사업주가 상당히 많은 자신의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이렇게 회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렇죠. 건 인정은 하겠지만 이 세월이 많이 지났고 그 당시에는 설령 노동자들이 상당히 우리 뭐 형님들 세대,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상당히 노동자로서의 전혀 대우받지 못하고 그렇죠. 비인간적인 노조도 없었고. 예 그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사업하신 분들은 더 많은 그렇죠.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구조였었다. 그 마인드로 여전히 지금도 그렇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문제가 내 회사인데 너네 단체가 갑자기 왜 그렇게 좀 격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시각으로 계속 지금 일관되게 해오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어찌됐든 신성여객에서는 진기승 열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조합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측하고 계속
교섭을 진행 중인데 그 간격은 좁혀지지가 않고 오늘까지도 예. 뭐 그랬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제일여객은 상황이 어떤가요? 제일여객은 다른 회사에 비하면 뭐 아마 좀 양호한 편이긴 한데요. 예. 이 지역에 어떠한 사업적인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이면 체불임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사실 2010년도부터 직접적인 이 버스 파업의 원인이 됐던 게 체불임금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렇죠. 요새 한참 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통상임금 문제. 예. 아, 그 유명했던 통상임금. 저희들이 2010년도에 제일여객만 한 13억 9천만 원 정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라는 확정 판결을. 1심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 측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힘들다 보니까 조합원들께서는 뭐 돈 이거 집행해서 이미 판결 난 부분이니 일정 정도 회수해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금액을 회사의 수입원 마이비카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압류를 해서 교통카드가 예. 한 현금 수입이 왔다 예, 흐름이 예. 있으니까요. 거기 압류를 했는데 이 회사의 사정이 사실 어렵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도 있고. 예, 그래서 좀 원만하게 앞으로의 노사관계나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제 회사 측에서도 노조 측하고 원만하게 할 테니까 진행- 압류 풀자.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풀어줬습니다. 네. 풀어줬었고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D가 솔직히! 이 D가 더 재밌어.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제 조합원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13억이라는 금액을 묶어놨을 때 회사의 운영이 이게 되겠느냐. 사실 저희들이 그걸 찾아오는 순간 뭐 2달, 3달씩 이제 임금이 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노조가 상생을 생각하고 회사와의 상생을 생각하면서 노조 양보를 한 거죠. 압류를 풀어준 거죠. 그렇게 했는데 회사에서 제 3자를 내세워가지고 그 저희들이 압류를 했던 곳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제 압류를 합니다. 얼마? 500억이 지금 돼 있습니다. 500억. 현재도 돼 있고. 예, 현재까지 지금 500억이 돼 있고요. 그 전에는 뭐 무한대로도 설정을 해놨었는데. 아니 그러면 그 제 3자가 이 제일여객을 네. 먹는 거 아니에요? 가져가는 거? 드라마 보면 그러던데. 근데 아들이 압류를 했어요. 아들 사업주에 예. 제일여객 사업주의 예. 아들이 압류 신청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무한대 금액이었다가 예. 지금은 500억이라고 예,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많이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감이네. 가족이니까 좀 깎아준 거지. 그래도 내가 싹 통째로 압류를 하려다가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예. 이 노조에서는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없어지는 셈이잖아요. 압류는 풀어져 있는 상태고 다른 게 지금 500억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법적으로 변호사하고 지금 논의 중이고요. 예. 저희들이 저희 그 통상임금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님이 예. 좀 거시기 하신 분이었어요. 지금 여의도에 가서 계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 원만하게 해결해 주실 거 아니냐.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나마 신성여객에 비하면 조금 나은 환경이 편이에요. 나은 편이긴 하지만 사실 좀 전에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가족 간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가족 간에는 서로 네. 무한대 하다가 500억으로 깎아주고 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가족 네. 간에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신성여객과 제일여객의 현재 상황 또 왜 지금까지 사측하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의견이 벌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가끔 뉴스나 또는 신문을 통해서 나오는 게 우리 버스 노동자분들의 그 환경에 대한 얘기가 가끔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종점에 예를 들면 뭐 휴게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보통 출근을 몇 시에 하세요?
보통 기사분님들 평균적으로는 네, 뭐 사람이다 보니 좀 게으르신 분 있고 그렇죠. 아주 많이 게을러서 압니다 네, 제가. 예. 네, 보통 5시 정도면 회사에 출근을 해서? 예, 출근을 하십니다. 그러면 뭐 회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시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약간의 있겠지만. 조금씩 있는데 보통 5시면 회사에 대부분 출근을 퇴근은요? 하고요. 퇴근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정 똑같은 뭐 생산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차가 이제 입고되는 노선에 시간 따라서. 예, 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일찍 들어오면 뭐 10시 저녁 10시 반이면 좀 일찍 들어오는 근데 5시에 출근은 똑같잖아요. 대부분 이제 나가는 시간도 좀 다른데요. 예. 대부분 아침 시간은 그 시간에 출근을 하셔서 아침 식사도 하시고 서로 이제 뭐 동료들 간에 뭐 담소도 나누시고 해서 저희들이 회사에 출근하면 회사에서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준비해야 되는 게 있을 예, 거 예. 아니에요. 또 여기에서 뭐 전주다 보니 관촌으로 또 그렇죠. 가서 시작을 하셔야 될 분들은 아, 관촌까지 또 가셔야 되고 그 시작점이 관촌이면 여기서 자기 차고지에서 관촌까지 일단 가야 되니까 예, 예. 거기서 차차가 출발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뭐 노동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고 예. 그리고 그 근무가 아까 잠깐 말씀했는데 이틀 하시고 하루 쉬고 아니요 저희들은 격일제 근무를 하고 하루 있어요. 격일제 그건 전체가 다 똑같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예, 예. 조금씩 전체가 격일제? 전체가 그러면 똑같습니다. 같은 차를 타는 다른 분이 계신 거겠네요? 예, 저희들이 이제 짝꿍? 현장 용어로는 짝꿍이라고 하죠. 짝꿍. 뭐 사귀시는 분들이에요?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가족이 따로 있으신데 예, 예. 그럼 이제 그렇게 두 분이 맞교대를 하면서 하루하루 거의 예. 네.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사정이 있거나 이러면 휴가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근계가 있습니다. 결근계를 회사 측에 제출을 해서 예. 저희들이 필요한 일정이나 뭐 일정에 맞춰 가지고 어. 저희들이 근무를 이제 배제를 이제 하게 되는 조정을 하기도 거고요. 하는데 예. 그러면 그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지금 운행하시는 그 시간은 버스의 특성상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환경적인 부분이 열악하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부분은 어떤 아주 것 때문에 그래요? 지부장님 안 말씀 지금 방송이 한 5분쯤 됐는데 아, 지부장님 좀 이따가 큰 걸로 큰 걸로 지금 예. 다른 거 준비하시느라고 큰 걸로 지금. 예. 사실 2010년도 이후에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환경이 그래도 예, 뭐 우는 아이 저 한 번 더 준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주시를 상대로 문제 제기해내고 하다 보니 예. 사실 제대로 된 휴식 공간조차 없었어요. 휴식 공간이라 하면 종점하고 종점, 예, 양쪽 예. 종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주 시내에서 큰 이 출발지를 교도소, 예, 지금 교도소. 뭐 통화동 중점으로 예, 바뀌었지만은요. 그다음에 거기하고 전주대. 그다음에 구통계청 지금 비전대 쪽 예, 있었는데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어디 쉴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그 휴게소 자체가 네. 없는. 그럼 어디서 쉬세요? 그 저에 있는 뭐 식당 앞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내놓은 소파라든가 그리고 저희 조합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하나씩 그런 거 주워다 있으면 놓은 예, 거기다 데가 이제 놓으면 거기에 화장실은요? 그럼 화장실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큰 데는 있죠. 이렇게 식당이 구비되어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큰 그러니까 큰 종점들은 좀 있는데 나머지 외곽 쪽으로 나가는 그 기점들 가면 화장실이 사실 없는 데가 많이 있었죠. 그 점심 시간은 몇 시간이나 몇 시간요? 예. 보장이 안 없습니다. 돼요. 점심시간은 점심시간은 배차 보장이 안 돼요. 예. 그러면- 그러면 짜여져 있는 시간 안에서 해결을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심 시간이 따로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배차 시간에 따라서 그게 10분 텀이 되든 예. 예를 들면 20분 텀이 되든 그 안에서 그냥 먹어야 예, 되는 예. 거고. 해결해야 됩니다. 뭐 식당은 기점이나 이런데 그래도 이렇게 있나요? 제가 이제 오늘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왔는데 왜 고속버스 기사님들은 왜 그래도 휴게소마다 이렇게 다 알겠지. 예. 매여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예. 계약이 돼 있는 데가. 그래서 한 15분 정도를 우리도 편하지만 그분도 15분도 사실 밥 먹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면 그 버스 기사님들은 버스의 종점지가 시골로 돼 있거나 네. 또 지선 쪽이거나 네네. 그런 변두리 쪽에는 식당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점심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거기에 맞는 노선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밥을 시간상으로는 거기서 먹어야 어떻게- 거기서 되는데 먹어야 돼요. 그런데 식당은 식당이 없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뭐
김밥이나 하나 사다 먹든가. 그것도 자기가 준비해서 예, 예. 아니면 뭐 버스 타고 가다가 잠깐 어디서 예. 정말 사다가 예. 아침 아니 5시에 출근하면 김밥집 안 열잖아요. 안 그러면 열죠. 어디서 사요? 그럼? 중간에 이제 운행하면서 승객들한테 양해 구하고 잠깐 김밥 말아놓은 거 많이 있잖아요. 천양 김밥집 같은 데들 그런 데에서 한 줄씩 사다가. 그러면 좀 돌직구로 하나 여쭤볼게. 이렇게 일하시고 한 달에 얼마 가져가십니까? 기본적인 근무 시간 하고 네. 해서 잔업 연장 근로 예, 안 하고요. 안 하고. 연장 근로라 하면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월 근로 시간 내서 추가로 운행을 해야 되는 기본 시간이 있고 기본 요일 날짜가 있고 네, 그 그러니까 이상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주 기본적인 네. 걸로 했을 때 했을 때 지금 임금 구조로 보면 190만 원 정도 작년에 많이 올려서 그래도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많이 개선돼서 예 실수령액이 190입니다. 아니죠. 세금 전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세다 보면 떼야 되고 뭐 떼고 나면 얼마 정도? 160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전라북도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서울 시내버스 다른 지역하고. 사실도 비교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비교 많이 되죠. 많이 떨어져 있죠, 사실. 서울 같은 데는 연봉이 한 3,800에서 4천만 원 되고 우리가 한 3,300, 뭐 3,200 이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임금을 조금 많이 올려서 우리 그 노동자들이 주 한 달에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갖고 176시간 했을 때 그 급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 그렇게 하면 22일 이러거든요. 그러면 21일 열면 하루 이틀 이러고 근데 24, 26, 28일까지 일해서 그런 그 추가 일을 해가지고 연봉이 조금 올라갔죠. 28일을 예. 이 노동 강도로 예, 예, 예. 28일을 예.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예.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게 우리가 파업했을 때 또 신성이나 이런 데서 지금 그 우리 그 승무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비조합원들, 항공노조 조합원들이 한 달에 일을 50개도 해요. 아니면 뭐 한 달에 50개라고 하면 어떻게 50일도 해요. 아니 그런데 네.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시내버스 기사분은 내가 오전에 근무했으면 오후는 쉰다. 예. 뭐 그런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저 일일 2교대 하고 우리는 격일제로 하고 서울 위주로는 그 일일 2교대로 하고 여기는 격일제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어떤 하는데 게 더 낫죠? 이제 그 노동자들은 하루 저 일일 2교대를 해야 맞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고 그래 맞는데 지금 그 이 전주가 89년도인가 일일 2교대를 했었다고 들어요. 한 6개월 동안 했었는데 그 맞지 않다고 그래갖고 했는데 급료가 적다 보니까 비번일인데 알바를 나가고 딴 일을 해요. 가정 경제를 그 좀 못하게 해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측이 격일제가 낫다. 사측이 이제 저희들한테 작년에 일일 2교대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좋다 하자라고 하니까 자들이 슬그머니 또 뒷국물을 뺐죠. 그러니까 일일 2교대를 하려면 그런 어떤 임금 부분에 대한 보장이 또 보전이 돼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해도 사실은 지금 15일이 이제 노동 강도로만 치면 맞는데 이제 거기에 아까 28일 정도까지 해야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뭐 자제분들도 있고 가정 생활을 꾸리려면 자기가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다른 이제 조합 우리가 보통 양대 노조라고 하니까 예. 저쪽은 52일은 어떻게 나와요? 50일은 이제 우리 그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고 자꾸 이제 그 승무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계속 돌리기 위해서 대타로 돌려 하다 보니까 3일씩도 하고. 막 계속 그분들은 이거- 그냥 하루에 18시간 근무하고 4시간 자고 나가서 그 다음날 또 18시간 또 일하고. 근데 얼마 전에 저쪽 경상도 지역에서 그렇게 근무하다가 졸아가지고 네, 대형 사고 사고를 난 하고 적이 있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전주에 돌아다니는 시내버스 중에 일부는 예.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얼마든지 거잖아요. 존재하죠. 지금 신성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조합원들이 대표적으로. 예 지금 조합원들이 지금 저 승무 거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지금 비조합원들 막 우리가 걸음을 돌려다 보니까 거기에는 연장 3일도 오고 4일도 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어쩐지 그 신성역의 기사분들 얼굴들이 조금 그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 근데 피곤해 보이시고. 그분들도 고통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그게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생이 사측에서 예. 압박하는 거잖아요. 압박하죠. 나오라고 전화하고 민주노조 저희 승무거부 일 하니까 나오라고. 나오라고. 근데 이분들은 못 나가겠다고 나 정말 힘들어서 못 나가겠다고 해도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나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운행률을 높이려고 계속 그 관리자들이 요구를 하죠. 자, 그러면
어찌됐든 그 흔히 얘기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 그 고강도의 노동을 지금 쭉 해오시면서 예. 그거에 합당한 대우는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신 거잖아요. 예. 자, 그랬을 때 회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적자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적자 부분을 전주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금 일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구조가. 예. 왜 회사는 갑자기 이렇게, 아니 갑자기가 아니고 맨날 적자일까요? 원래 회사는 다 적자요. 아 이게 그런가? 적자 약국도 그래요? 우린 완전 적자요.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약 팔아서 남는 것이 없어. 그래요? 버글버글 한다더만. 벌레가. 자, 그 아주 구조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업주들이 얘기하는 적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호황일 때보다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쓸어 담을 때보다. 예. 그때보다 적자라는 얘기인 거고 지금 사실상 운행되는 그 월 매일 운송 단가나 이런 부분을 산정했을 때에도 현장에서 저희 조합원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다 알거든요. 그 집계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카드 사용 개수나 그리고 뭐 현금 하면 지금 요새 카드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환승 예. 제도 때문에요. 뭐 7대 3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예. 근데 전에는 지금 뭐 이렇게 자가용들이 워낙 많이 다 없었으니까요. 예, 하고 학생들이 또 그 등하교 수단을 요새는 뭐 관광버스로 인해서 스쿨버스로 많이 아 하기 그렇죠. 그 때문에 노란 그 지입 차량들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그 수입 요인이 감소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적자는 아닌 거다. 그러면 이게 이것도 일종의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개인 사업인데 수년 동안을 계속해서 적자 타령하고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그러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벌어놨던 돈을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해서 이 재투자를 사업을, 한다거나. 예, 뭐 유지를 해오는 것도 아닌 거고 어차피 그래서 신성여객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의 자본 잠식이 지금 돼 있는 거고요. 예. 대부분의 5개 회사 대부분의 뭐 한 개 호남만 자본 잠시 안 돼. 그래요. 빼고요. 근데 경영- 호남도 사실 또 이제 퇴직금이 적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본 잠시나 가봤죠. 아 노동자분들 예. 그 퇴직금이 그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회사가 말 보도한다면 못 받을 아까 잠깐 얘기하신 전년도에 40몇 억 흑자에서 예. 그 갑자기 어떤 해에는 40몇 억 적자로 돌아섰다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아, 전북고속 얘기인데요. 예. 그게 전북고속이 계속 적자, 뭐 자본 잠식이 뭐 80억, 60억 계속 하다가 느닷없이 올해 49억 흑자가 났다는 거예요. 올해요. 올해. 근데 이번에 그 6월 25일 날 주주총회를 했거든요. 거기가 주주총회를 했는데 거기에 그 주주총 보고에 보니까 거기 49억 흑자가 나왔고 작년에 41억 얼마가 적자 난 걸 메꾸고 나면 8억 정도 흑자가 났다고 그래요. 흑자가 났다고 하면서 지금 느닷없이 사장 급료를 70% 올려가지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올리고 흑자가 났으니까. 예. 넣었으니까요. 원래 전부- 얼마나 고생을 전부- 했겠어요. 그렇게 내느라고 전전도에 그렇게 빚을 줬는데 올해 전부가 그랬으니까. 25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80% 올리고 또 이제 부사장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 올리고 간부직들이 또, 올라갔네. 전무가 230만 원에서 370만 원이었고 80%씩 올렸다고. 기사님들은요? 기사님들은 얼마 지금 뭐 아마 많이 올려줘야 총액 대비 뭐 얼마 몇 푼 되겠습니까? 10만 원 미만 정도 제시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 작년에 얘기 보면 총액 대비 갖고 6만 8천 원 올려준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싸움을 잘한 것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한노총이 임업을 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앞에 사업자에 가서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해갖고 그 막아가지고 저희들이 20일 그 해가지고 10만 3천 원 이렇게 올리고 인상을? 예, 10만 3천 원 했는데 이제 그 총액 대비 거시면 18만 7,111원 올렸습니다. 한 달에 17만 18만 7,111원 올렸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18을 강조하시니까 저를 보시고 움찔움찔하는데. 근데 1급지 2급지 저 노후촌 버스가 있습니다. 전로부터 세 군데 시외버스가 네 군데 나눠지는데 1급지 2급지 1위 아니 전주, 익산, 군산은 그렇게 올랐는데 1급지 시외버스 여기가. 2급지 저 노후촌 버스는
초등 때 6만 3천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으로 그 시외버스와 노무천 버스 2급지 3급지에서 임금 격차가 생긴 거예요. 임금 격차가. 그 배차 그 같은 회사에 같은 노동 그 아니 이제 같은 회사가 아니고 전라북도가 19개사가 있는데 버스 회사가 예, 19개사가 있는데 전주는 우리가 그 민주노총에서 올렸고 그저 흔히 말하는 저기 저 우리가 임순역에 임장역에 이런 거기는 못 올렸죠. 그러면 참 근데 이거는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지난 연도에 41억이 적자가 났어요. 예. 올해 해보니까 49 흑자가 나서 8억이 예. 작년 거 빚을 갚고 8억이 남았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타요버스의 힘은 아닐까? 뭔 일이 있었길래? 타요버스의 힘. 그렇고 전북고속은 타육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한 대 맞아. 예. 해결책일 그러니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황을 이렇게 보셨을 때 얼마나 참 어이가 없고 기가 차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얘기만 들어도 똑같은 회사인데 전년도의 실적하고 올해 실적이 너무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 그동안의 적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숫자 노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숫자 노름이고요. 그리고 이번 그 흑자 났다는 부분은 하늘에서 뭐 손님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손님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쌍방울 레이더스가 메이저리그에서 우승한 거예요. 오 비유가 좋다. 그게 가능하냐고 1년 사이에. 아이 우리 사업자들은 이렇게 능력이 아까 가족 간에도 무한대에서 500억씩 퉁쳐주고 이렇게 다 자, 하는 거예요.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별로 약간의 그 입장들은 다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사실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똑같은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사측에서는 적자에 허덕인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적자니까 노동자들한테 요거밖에 못 해주겠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적자 부분 그거요. 서류상 적자 부분이고요. 예. 제가 네네네. 볼 때는 지금 1년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180억이죠? 200억 가까이. 200억 200억 가까이 되죠. 예. 그게 회사별로 좀 차이가 좀 나죠. 예, 차량 대수별로 대수별 차이 대수별로. 나는데 그렇게 지원받는 금액이 있고 또 차가 신차로 대폐차 되면 또 50%의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저상버스 2억이면 1억이 지원이.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차량 하나 노후 차량을 교체하겠다라고 하면 지원이? 그 지원도 그러니까 내 돈 반절 내면 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시에서 반절을 내주고 예. 그냥 주는 거예요. 제 돈 반절 안 내죠. 안 내요. 그냥 저 대출 받아갖고 분납으로 꺼나가고. 이거 버스 사업을 해야겠는데. 진지게 써야지. 진지게 써야 되는데. 근데 그 대출도 보면은 50% 받았으면 50%만 대출을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성 같은 경우 지금 60% 이상 초과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걸 또 어디다 쓰겠죠? 그럼 나머지 그 지원받은 금액의 10%는 어디다 써먹었냐 이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이제 그래서 이게 주먹구구식 경영인데 그 부산이나 이런 광주 같은 데 보면 현금 인식기가 있어요. 현금 인식기. 돈통 자체가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이 그 인식이 돼요. 그래서 하루 현금 수입이 얼마인가 정확하게 집계가 되는. 집계가 되죠. 그래서 전주도 그걸 해달라고 그때 우리 1, 2, 3차 파업 때 그렇게 강력히 요청했는데 사업주들이 얼마나 뿌리가 깊었는지 이 김택수라는 분이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꽉 쥐고 있고 도지사를 쥐고 있어요. 이 지역에 그러다 전국에. 보니까 그분이 그 유명한 현금 분이요. 인식기 그분이요. 자체 이거 안 된다라고 압력을 넣어버리니까 시장도 꼼짝 못하고 그분이 특별히 기계에 대한 알러지가 있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그 기계 설치하지 말고 대신에 뭐 여기 뭐죠? 뭐에서 나와서 현금 관리하는 관리 감독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그것도 YMCA에서 나왔어요. YMCA에서 나와서 하다가도 그것도 YMCA도 우리가 남이간가요? 유야무야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적자 타령을 하느냐? 어마어마한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그 적자라고 1년 결과를 내놔야만이 결산을 내놔야. 다음에 보조금을 그만큼 더 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주주잖아. 주식회사고 주주들이잖아요. 주주들이 그러면 주주 총회를 하기 때문에 결산 보고서를 받고 적자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주주들은 왜 신성역이 가만히 같은 경우는 주주가 아니고 합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신성역이 가족이 다 지분을 가지고 있죠. 아들이 가장 큰 이태환 사장이 아들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경쟁아들이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경영이죠. 어떻게 보면 제일력이 또 주식회사인데요. 예. 예. 아버지하고 예. 자식들하고 예.
도대체 여기서 주주는 다 누구예요? 전북고속은 어때요? 전북고속은 주주가 한 14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원래 그 지난번부터 그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진을 뽑거든요. 이사진을 뽑아갖고 이사에서 간접 선거로 사장을 뽑거든요. 근데 황은정 씨가 사장 되고 나서 계속 그 이사들만 관리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아무 소리도 못해요. 사실 이번에 엄청난 흑자가 40매도 흑자가 났으면 주주 배당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주주 배당도 하는데 그런 것이 한 번도 없고 IMF 터지고 나서 그 이후로 주주 배당을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인데요, IMF가. 그때부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는데 계속 적자라고 했다 느닷없이 이번에 흑자 난 거예요. 왜 그것도 흑자 났는 거냐면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는 흑자가 크게 났나? 왜 흑자 나더면 그 주주 일부 딴 그 야당 편에서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좀 자본 잠식되고 계속 적자 난 부분에서 계속 추궁하니까 자기들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자기들 빠져 나가려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보조금을 쥐고 있는 예. 이제 전주시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실 말씀이죠. 하실 말씀이 많고 그동안에 요구도 많이 하신 걸로 예. 알고 있거든요. 시에다가 얘기했던 요구들은 어떤 게 있었죠? 예, 그 일단은 여지껏 지급했던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그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예,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 자료 공개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요. 결과는 어떻게? 못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시에 보고서를 내긴 내나요? 내가 보조금을 뭐 20억 받았는데 이 용토는 내가 이렇게 썼다라고.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죠. A4 용지 한 장이면 뭐 몇백억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비싼 종이네요. 버스를 하자 우리. 이거 북치기 박치기고 뭐시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전주시에서는 어쨌든 예. 버스 회사에 대한 예. 특히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도 좀 같이 알자라고 요구를 했지만 받아본 적은 없으시다는 예, 말씀이시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신가요? 뭐, 이게 그러게죠. 왜 그러냐면 전주시에서 용역을 맡깁니다. 용역을 맡겨갖고 조사를 하는데 뭐 전북대 교수가 우리가 그 연차가 1년에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매달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용역 보고 본 적도 있고 엉터리 용역이죠. 엉터리 용역. 용역 자체가 예, 용역 네. 자체가.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 예, 1차 파업 때 저희들의 임금이 매월 330만 원씩 그렇죠. 된다고. 그 유명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들 330만 원 맞춰주면 우리들 지금이라도 이거 조끼 벗고 그냥 현장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우리 해야겠다. 예. 심지어 그 파업 때 우리가 문호동 모임금 그렇죠. 근데 임금 받지도 않았는데 지급했다라고 보고서에. 해서 보고서에 예, 집어넣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또 지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예. 재밌네요. 여기 계신 분들만 빼고는 아주 잘 사이좋게. 예? 그러지. 어이구. 자, 여기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데. 자, 그 외에도 시에 대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아까 같아요. 뭐 현금 맞아요. 인식인가요? 그 현금 인식기는 그 시에서 너무 비싸서 못 따라준다고 갖고 현금 관리를 하라고 IMC에서 나와서 1년간 가려고 전혀 그 변동이 없다. 하자가 없다라고 그걸 완전히 그 그 뒤로는 감독도 안 나와요, 예, 예. 이제. 감독을 안고요. 요새 그 저희들이 무슨 강국이라고 그러죠? IT 강국. IT 아니, 제가 그 강국이잖아요. 여쭤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각 그 수납실이 다 있어요. 각 회사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이 이렇게 그 버스 나오는 데를 예, 모아놓는 예. 그래서 수납원들이 있습니다. 수납원들이. 예, 그걸 이제 저희들이 그 인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또 있긴 한데 CCTV로. CCTV로 다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한 게 현금 인식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버스 노동자분들 전주에서 해고되신 게 그 260원인가요? 아니 그 2,400원이요. 2,400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북고속의 김용진 동지가 2013년 1월 2일 날 진주에서 오다가 진주에서 오면 시외 버스. 예. 진주에서 오면 남은 거죠. 남원을 거쳐서 화면 거쳐 남원 거쳐서 이렇게 산천 거쳐 쭉 오는데 인월서 시장 통해서 1월 2일이면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시장 통해서 아주머니 하나가 손을 들어서 그 인월에서 남은 차비가 3,100원입니다. 그래갖고 3,100원을 받은 게 아니고 10,000원짜리를 받아가지고 7,000원을 내주고 3,000원을 자기 주머니에다 넣어놨다 그 입금 못 시켰습니다. 있고. 예, 짝깜빠 있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수납실에서
3,100원이 모자래요 갖고 오면 갖다 주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복했다고 해고를 시켰고 또 호남고속 같은 경우는 800원, 2,400원, 4,80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 2,400원 요 근래 일이고 800원 같은 경우는 2010년 그때 2011년도 파업할 때 그때 해고당한 부분인데 지방로드에서 있고 중로에서 이겼는데 판사 대단한 판사님이 200원도 착복은 착복이다라고 해고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분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시외버스는 어떤 경우냐면 정류소마다 다 표를 팔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간이정류소 이런 데는 사람이 얼마 없고 그다음에 표를 못 끊습니다. 그것도 표를 끊는 것은 회사 자체에서 끊다가 하청을 주던가 이렇게 해서 끊어야 되는데 2,400원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전주에서 아니 3대에서 서울이 11,600원입니다. 또 대학생들은 11,000원입니다. 아, 이름이 또 달라요. 예, 요금입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일반에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공단 앞에 출구 현대자동차 출구 앞에 공단 앞에서 거기는 간이정수 있지 그 표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네 분이 타셨는데 이분이 실수로 44,000원 줬고 46,400원을 적어야 되는데 44,000원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거 2,400원 모질래요. 그러면 그 막말로 우리 그 동지가 이거 대학생이요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그것을 물어줬습니다. 물어줬는데 그것을 착복이라고 해갖고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 지금 해고 받으시는 뭐 2,400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민주노조 예, 조합원들 그렇죠. 이것은 우리 비노조, 한노조 조합원들한테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일인 거잖아요. 이게 예, 일하시면서 사실은 예,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좀 뜬금없긴 하지만 네. 왜 민주노총 조끼를 다 입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런 대우를 받으시는데? 민주노총요. 참, 이걸 선택했을 때 정말 우리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억울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통상임금 때문에 민주노총을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2010년도 내가 2월 3일 날 서울을 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전주나 서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고속버스를 못 타고 열차를 타고 갔었는데 그때 민주노총 본부를 갔습니다. 버스 본부를 가가지고 그때 박사원 본부장을 만나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우리가 조직을 했고 하니까 사측에서 통상임금 줄 거 없다. 다 주었다. 제가 전북고속이 다른 회사보다 상해금을 1년에 5%를 더 줍니다. 상해금 더 줬다. 받아가려면 사표 쓰고 법적으로 받아가라. 그것을 정식으로 제소하니까 저를 8월 23일 해고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동지를 해고시켰고 그럼 제일은 또 제일대로 그 통상임금에 대해서 했고 딴지가 했고 그때 그 신성의 그 유명한 강병길이가 민주노총 한다고 186명, 206명인가 해서 186명 서로 받았고 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통상임금 그놈을 지금 그 이기영 동지 같은 경우가 저 통상임금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2천만 원 정도 받았던가요? 네, 받았습니다. 2천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씩 회사에다 숙제했지 않습니까? 형사 그 앞으로 뭐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각서를 쓰고 그걸 전주 시내버스를 그걸 다 그렇게 해갖고 각서를 시외버스랑 다 그렇게 쓰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갖고 그 돈 무슨 얘기냐면 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안쪽을 했지만 제가 그 사인하고 100만 원 받은 사람이에요. 2천만 원이 법적으로 포기하고 받았는데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예. 그거 포기해라. 포기하는 대신 100만 원씩 주겠다. 근데 왜 포기하라고? 그 강압이죠, 강압.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내가 회사를 여기 계속 다녀야 되니까.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2천만 원 아침 받고 새벽에 4시, 5시 출근하면 배차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면 과장, 부장 높으신 분들이 다 서 있어요. 진을 치고 사인을 하라고. 그 당시에? 예, 출근했는데. 그러면 사인하고 사인을 안 하면 이제 누가 사인을 안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여러 가지 회유와 또 부당한 차별과 이런 것들이 두려우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회사 눈치 보고 다니고 저도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진짜 아니, 생계가 있으니까 가족이. 예,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받고 퉁쳤는데 지금 말씀 계속 하시죠. 이어서 아니, 결론을 예. 질문의 요지가 이제 왜 그렇게 회사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이걸 하느냐 하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노동자로서 당연히 이 누려야 될 권리를 여지껏 그 좀 열악한 사업장이라고 사실 버스 운전한다는 게 어디가 뭐 자랑질할 일은 아니었었죠. 사실은 어디
불과 뭐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편견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까지도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뭐 대학교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고 대부분 다 고등교육 이상은 다 마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현장 내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불편하다, 불친절하다, 뭐 다 욕한다 이런 기사님들이. 얘기들이 오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정진권 사회자님하고 짬을 했어요. 버스를 타시려고 하는데 아 저 기사 진짜 불친절해. 짬이라 하면 짝꿍. 네. 짝을 좀 해줬어요. 아니 싸움을 싸움. 한 거야 이제 왜 이렇게 불친절하십니까 뭐 근데 승객들이 보시기에는 그분이 싸움을 했기 때문에 항상 불친절할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그 한 장면만 보고 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정진건이라는 사람이. 정진권이 나쁜 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루 일하는 게 워낙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리고 저희들이 흔히 말씀을 드리는 게 사람 만나는 직업이 제일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고, 네,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 지금 저희들이 매일 저녁에 그 행진으로서 저희들의 사정을 좀 알리고자 전주 시내 교통 많은 불편 드리고 있는 거 저희들도 전주 시민들께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 동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사람 죽였다고 회사 들어가서 빠따 들고 가서 회사 때려 부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였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집회 신고 내고 행진 신고 내고 몸으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노동자들의 처절한 진짜 절규라고 좀 받아주시면 지금 이 민주노총이라든지 이 조끼라든지 이 이름으로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여기까지 싸워 오시는 거고 만약에 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측에 야 너 이거 쓰라고 하면 쓸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도 약간의 그런 차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유도 여전할 거고. 민주노총과 제가 좀 그래서 왜 민주노총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힘든데 사측이나 시에서나 이것을 민주노총이 고마하라고 하는데.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협상조차도 안 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계속 나가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파업을 또 해야 되고 문호동 모임금인데 어떻게 이 민주노총 계속 해왔느냐. 처음 시발부터가 통상임금이었지만 고압적인 노무관리 자세 회사에 그런 것에 굉장히 이 노동자들이 인격적으로 트라우마, 이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기가 됐던 거죠. 2010년도에 통상임금이.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이제 무엇이 얽혀 있었냐면은 열악한 임금. 예. 그 기본 그 책정된 그런 부분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 또 근무 시간이랄지 또는 근무 조건, 휴게실도 없고 뭐 하는 그런 문제들. 또 징계가 남발하고 또 이런 그 회사의 탄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터진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런 뜻에서 동지들의 의기투합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해오는데 이것을 지금 하다 보니까 더 탄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노동 탄압이.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노동 탄압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12명인가요? 해고자가? 전라북도에? 10년 이후로. 예, 지금. 올해 우리가 파업한 이후 해고자들이. 12명만 됩니까? 전북 고속만도 떠난 사람이 한 20명 이상. 그건 이제 공식적 해고는 아니나 결국은 협박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지금 부당해고라고 그 행정소송 판결이 이미 났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역시 노동 탄압이죠. 그리고 고의적으로 복직을 시켜줄 마음이 있으면서도 우롱하고 노동자를 아까 계속해서 그 진기승 열사처럼 민주노총을 탈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노동 탄압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 민주노총을 우리는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노 상황입니다. 갈등을 또 부추기고 맞습니다. 노노 갈등. 그래서 노후된 차량만 민주노총한테 주고 조합원들에게 배차하고 안 좋은 노선만 배정을 하고 회사를 좋은 데 다니셔야죠. 신차가 나오면 적응하셨는데요, 이제 좀 슬슬. 신차 배정도 하지 않고 신차가 나오면 신차 배정 안 주고 예. 근데
그 뭐 예를 들면 같은 기사분들끼리는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직급의 어떤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흔히 말하는 오래된 내가 얘기할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이게 그때 3년치 위로금 통상임금 할 때 그 위로금 100만 원 주겠다고 했을 때 한국노총 간부들은 따로 그걸 성공시켰다고 매달 70만 원 정도를 따로 챙겨줬다면서요. 임금을 인상을 시킨 거죠. 임금을 전임자들. 인상시켰다면서요. 아니 그것도 전임자들. 전임자만. 그러니까 전임자만. 한국노총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하면서도 배신감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노총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노총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은 내 뒷담화를 친 거야.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비조합원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것도 우리 그 비조합원들 막 급료가 70만 원 오르는 게 아니고 그 간부 몇 분만 노조간부. 사실 몇 분일 거 그 아니에요. 막말로 네, 네. 한국노총 이 조합장들만 70만 원씩 한 달에 각 올라오는 거예요. 지부에? 근데 네, 어떻게 지부. 가냐고 같이. 예, 근데 우리 그 조합원들 비조합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왜 눈치 보냐면 급료가 적기 때문에 일을 하루 더 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좀 우리 또 동지가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 그 저 사측이 우리를 너무 대하기를 어떨면 저 배차하는 애가 자식 같은 놈이 있습니다. 반말 거지르고 말 한마디로 해서 뭐 조금 거시면 뭐 9시 출근이 와갖고 뭐 조금 잘못이면 뭐 심할서 쓰고 뭐 쓰고 다 아 배차를 담당하는 네. 직원이 예 어린 놈들이 그렇게 그 말 함부로 하고 그건 이제 정말 인격적으로 막말로 무엇을 5월 1일부터 하복입니다 하면 말도 안 씁니다. 공고 하나 딱 붙이면 다 따라서 해야 돼요. 이 정도입니다. 이게 아, 진짜 노무 관리 자체가 예, 예. 회사 게시판에 네. 인격적인 거지. 예 게시판에 공고 하나 그냥 딱 붙이고 뭐 하면 이거 안 지키기만 해봐라 이거. 그렇죠. 안 지키가 하면 바로 징계 바로 또 대다 혼내고 이만큼의 책이라도 잡히면 그 책을 들어서 어찌됐든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가 그 민주노총을 하기 전만 해도 그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불이익을 다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사업장 중에서 징계라는 것이 제일 남발하는 게 이 운수업체, 특히 이 버스 시내버스 이 업종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뭐 500명, 600명 네네 이상 하루면 그 운행하시는 예, 예. 일하시는 분들이 승객을 이제 이동을 승객 한 차가 예, 예. 한 대가 사실 그 별별 일이 많이 일어나게 많이 되는 있죠. 거죠. 그리고 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TV에서도 많이 공개가 됩니다만 이 보험 사기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보험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진짜 말씀드리기 참 불편하긴 하지만 의자에 조금만 움직이시다가 찌어도 저 아픈데요? 아 나 찌었어? 그 출발했다가 뭐 예, 예. 회사로 전화가 오면 징계위가 열려요. 예. 그러면 간단합니다. 당신 이러하니 뭐 열을 쉬십시오. 아, 그러니까 징계 구체적 그 벌이 흔히 말하는 벌이 근무를 쉬라고 안 한 시키는 근무를 거죠. 배차를 안 시켜주는 거죠. 문호동 부익이기 때문에 승무정지. 그거 근데 그건 아주 큰 거잖아요, 사실은. 큰 거죠. 생계 위협이 생계 가정 위협이 생계 오죠. 위협을 열흘이면 얼만데. 예. 근데 그걸 징계를 내리는 사람이 사측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지금은 그럼 어떤가요? 지금 민주노조 그 뭐냐면 지부장님이라든지 부당 간부이라든지 징계라고 이런 분들 생각하면? 징계위원회 같이 들어가나요? 예, 아니면 같이 들어가긴 한데요. 결정적으로 동수로는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그 의견이 노사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위원장이 저쪽일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저희 당신이 버스회사 사장이면 그렇게 만들어 놓지 그러면. 아니 그 아무리 봐도 버스를 해야겠어 근데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노사 문제였다면 아무래도 버스는 시민의 발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 문제도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이잖아요. 네. 아까 뭐 그 비조합원들한테 뭐 18시간 근무를 하고 4시간 자고 다시 나와서 하는 문제부터 차량이 노후되고 뭐 원래 9년인데 2년 연장해 11년 근데 그것도 막 돌리고 있다는 면에서도 노사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시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시민의 안전 문제이기도 하다. 아니 그러면 드는 생각이 지금 현재 전주시를 움직이고 있는 버스가 다 위험한 거야. 비조합원분들은 새 차지만 훨씬 강한 노동 강도 때문에 힘드신 거고 조합원분들은 또 차량 자체가 또 노후된 걸 운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버스 회사와 여기 노동자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한테도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자,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조금 오므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주시에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그동안이 많이 하셨을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좀 보자고 해도 지금 못 본 것도 있고 자료도 있고 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전주시에 나 이런 거를 좀 요구를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네. 있으신 대로 예.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전주시에서는 지금 말이 우리 탕수로 오거든요. 탕수. 시간도 없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탕수라 하면 한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런데 탕수 조정을 하고 정심 시간도 만들어주고 휴게소도 만들어주고 지금 전주 농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주 농수산물 시장 땅이 전주시 땅이래요. 근데 그 농수산물 시장한테 임대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빌려가지고 다시 하는데 차가 다 들어갈 수도 없고 식당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점을 하나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사무사단이 이사 가가지고 사무사단이 가는 차까지 거기다 다 집결됩니다. 근데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무사단 부지를 하던가 그 땅 부지를 하던가 땅을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정말 우리들 바람은 기존점에서 정확한 식당이 하나 있고 휴게소도 있고 좀 여유 있게 시간도 여유 있게 만들고 좀 쉴 수 있고 또 샤워도 하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거를 시에서 만들 게 아니고 회사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의 입장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시가 예산이 없다라고 항상 그러시는데 그 회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종점 지금 이 평화동 종점도 왔습니다. 지금 제일역에 차고지에 있지만 예. 사실 거기에도 반듯하게 식당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휴게소도 만들어 놓고 또 샤워장도 하나 만들어 놓고 첫째는 시간 타임 조정을 해야죠. 네. 지금 뭐 하루에 12탕 뭐 11탕 이렇게 계속 뛰는데 배차 시간 네, 배차 시간을 그 탕수를 하나 빼서 시간을 여유 있게 좀 만들어 놓고 가서 네. 좀 쉬고 예. 또 어디 가면 기종점 가면 또 여유 있게 좀 쉬고 알겠습니다. 샤워도 좀 하고 예. 또 뭐 장기 들 수 있는 장기 들고 좀 여유를 가져줘. 장기는 설마 지금 그래야- 장기를 두시려고 지금 아니 휴게소를 만들자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예. 난폭해지지 않고 지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자, 배차 시간 맞춰야 되니까 예. 예. 난폭해지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밖에 또 회사와 노조와의 이 갈등 부분을 해결하는 역할로서의 전주시의 역할을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시에 좀 요구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그래서 지금 진기승 열사가 이렇게 목을 맨 원인도 사측의 일방적이고 또 강압적이고 또 이렇게 회유와 협박, 네. 그 노동자들을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노무 관리 예. 이런 게 아주 병폐로 지금 수십 년간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관행 때문에 교섭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오늘도 뭐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여전히 그런 그러면 대화가 안 되면 노동자는 힘이 없으니까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차가 공공재인 버스가 그 정상적인 운행을 해야 될 상황에 회사 마당에 묶여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200억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행정이 나서야 하는 문제고 이건 노사 간의 문제라고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토고 세력이 얼마나 유착되어 있는지 시장이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 위치의 사람들이 나서지를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예. 그 지금 예를 들어 진기승 문제도 간단합니다. 인천의 송영기 시장이 불과 3일 만에 버스 파업을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행정력 발동하겠다. 과징금 때리겠다. 운행 안 하면. 하루 대당 운행 안 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다 계산해서 과징금 때리겠다. 버스 회사들한테 그러면 회사는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테이블에. 그게 그 운행을 정상적으로 운행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에 교섭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섭을 통해서 타결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한 달, 두 달, 지금 2달째 아닙니까? 진기승 열사 건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그 자체를 신속하게 2, 3일 안에 해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시장입니다.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명자랑 회장이 교섭에 나와서 그냥 신성역에 신성이 그 교섭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 노동조합 파괴에만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행정력을 발동할 수 있느냐? 그러면 88억이라는 자본 잠식 깡통회사 2년째 자본 잠식이면 사업권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그러면 그거 행정력 발동하겠다라고 하면 교섭 태블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나가죠, 일단. 예, 또 다른 방법은 보조금 동결하겠다. 그렇죠. 교섭할 때까지 매달 보조금이
몇십 원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그러면 매달 들어가나요? 예, 매달 각 지급되죠. 회사들도? 예, 그런 거 동결하겠다 그러면 당장 급하니까 나와서 교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차를 우리가 승무 거부하고 있고 항의하고 있고 하니까 차 98대 약 100대 가운데 60대는 저 월드컵 경기장으로 빼서 지금 거기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 차고지 차를 좀 빼놨어요. 차고지 위반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법적으로. 시에서 법적으로 차고지를 왜 위반하냐? 이거 가태료 매기겠다. 차 들어가라. 노사 교섭해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결행한 거에 대해서 다 과징금 매기겠다. 이런 행정력 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도 보장된 할 수 있는 일이 당연히 많은데 행정력을 발동해야 잠깐만요. 되는 그 부분이에요. 월드컵 경기장은 시 거죠. 당연하죠. 지금 시가 어느 면에서 보면 신성여객이 지금 돌아가게끔 방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고 도와준다고 봐야죠.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경찰이 6월 4일날 공격을 위해서 저희들 9명을 네. 저 연행해 가고 지부장님 실려갔죠 그날. 그때 실려가면서 그러면서 그때 차를 그때 빼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 그때. 빼가서 지금 저 월드컵 차고 임시 차고지로 만들어. 그러면 지금 다른 분들은 근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승수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방송 언론사들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직을 걸고 그렇죠. 네. 공공재니까 노사만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이 200억씩 지급되는 상황에서 시장이 직을 걸고 이 문제는 꼭 해결하겠다. 보니 그런 장담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달이나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일 모레 취임하시니까. 내일 모레 취임하고 한다고요? 아니, 취임하기 전까지는 뭐 시장으로 당선되고 물론 지금 예. 부시장을 통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미봉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네.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가 무기를 분명히 다 들고 가지고 있는데 있죠. 뭐 무리한 것도 아니고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리고 시키지 노동자가 않는 거죠.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 그리고 그러니까요. 유가족 보상하고 그다음에 유가족 그 명예 회복 이거 부당 해고였다라는 거 인정하면 되는 아니, 거 아니겠습니까? 판결이 나온 사안이잖아요. 판결 나왔죠. 부당 해고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상황인 것이고 또 타이밍상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스스로 세상을 등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유감 정도 예. 얘기하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시고 또 제일역에 우리 지부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이 얘기는 좀 오늘 꼭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셨던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4년여 넘게 이 전주 지역에서 그 버스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 투쟁으로 인해서 예. 뭐 많은 전주 시민들의 불편함 초래한 거 맞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만이 향후 보다 나은 이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이 될 거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그 겪어왔던 이런 시간들보다 훨씬 더 앞으로는 뭐 쾌적하게 예. 이 지역 내에서 대중교통으로 해서 모든 그 이용객들도 이용할- 만족하는 예. 그러한 지금 단계이고 상당 부분 많이 왔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전주시가 이제 앞으로 행정력을 어떻게 발휘를 해서 이 지역 뭐 지금 대대적으로 관광 수입으로 많이 이제 뭐 의존을 하는 걸로 저희들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옥마을이라든지 막 연계해가지고 이제 그런 시도 하고 노력이 있- 있죠. 예. 그렇다고 보면 어떤 곳이든지 일단은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하기 바로 서야만이 이러한 관광이나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그 얼굴이죠. 이미지고 외부지에서 오는 평가받을 사람들이. 수 있을 거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다. 네, 네. 그래서 예. 뭐 그런 네. 뭐 세 분의 얘기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전주시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이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그 결과가 결국 시민들이 좀 더 편하고 그렇죠. 안전하고 가장 그리고 우선이 친절한 안전하다. 그렇죠. 기사님들과 네. 함께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버스 조합원으로서 얘기를 주로 나눴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뭐 지회장님의 입장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계시고 리본을 달고 계신데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여러분들하고 얘기 속에서 하면서 사실 좀 울컥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남상훈 지부장님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좀 미안하신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오면서 가장 파트너하고 다 작사를 났습니다. 사실. 제가 가정이 예, 깨지신 제가 이걸 하기 전부터 이걸 하고 나서 2010년 8월 24일부터 급료를 한 30개월 못 받았습니다. 30개월 못 받고 있다가 우리 그 버스 지부에서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뭐 100만 원씩 받다가 이번 달부터 조금 더 받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가정 파탄이 안 됐으면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죠, 사실. 애기들 먹이 살려고 그러는데 지금 애기 엄마가 애기들 둘 데리고 다 키우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헤어지신 건가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럼 유창훈 대의원님께서는 어떠세요? 이 지금 이런 투쟁 과정 속에서 정말 개인적 고충, 네, 뭐 가정이 역시 깨지기도 하셨는데 저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저도 역시 곤란하죠.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 제 주변 저보다도 저희 집사람이 좀 이제 돈을 좀 벌고 있으니까 유지가 됩니다만 우리 버스 노동자들 이렇게 보면은 하루 벌 하루 먹는 인생이에요. 예. 말이 월급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한국의 노동 그 법이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파업에 들어가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적으로 파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가정이 보험도 깨고 뭐 집도 팔고 심지어 대출도 그냥 있는 대로 다 받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함을 보고 이 부당함이 개선돼야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수십 년간 쌓여온 그 관행, 그 고압적인 노무관리 이런 행태를 분명히 이번 기회는 바꿔야 되겠다. 정말 지금까지 희생해 온 거 이것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관철시켜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진기승 동지도 노동 탄압을 꼭 저지해달라. 다음 생에는 내가 버스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죽었던 게 진기승 동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진기승 동지 유언처럼 지금 현재 다 어렵지만 노동자들이 현재 이 사태를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 이제 사측에 대한 요구, 또 시에 대한 요구, 그리고 또 각자의 또 힘든 얘기까지 쭉 얘기를 들어봤고요. 시민분들에게 좀 이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우리 곽은호 지회장님께서 좀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을 좀 일부 드렸었는데요. 저희 식구들도 시내버스를 이용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시내버스를 이용을 하시고 저희 학생 자녀들도 시내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가 안 오는 불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진짜 안 와요. 제가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예. 아니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짜증 낼만 하겠구나. 근데 올곧이 또 그런 짜증을 저희 운전을 하시는 저희 조합원님들이 또 다 받으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받으니까요. 이분은 왔죠. 앞차가 빠졌으면 그 차가 빠진 거지. 이분은 제 시간에 온 거거든. 자기 시간에. 앞차 왜 빠졌냐고 오신 분한테 이제 요구하고 뻥하고 하면 사람인지라 이제 좋은 소리 안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좀 지나간 얘기인데 그 아까 왜 이걸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전에 현장에서 일을 할 때요 승객하고 저 다툼이 있었어요. 좀 음주를 하신 분이었었는데 근데 말싸움을 언제 있는가 과정에 저보고 평생 이 짓이나 해먹어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평생 이 짓 해먹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평생 이 짓 해먹으려면 어쨌든
여기를 지켜내고 불합리한 점을 바꿔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나름 이제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시민들을 불편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조건. 아니 뭐 하루 18시간씩 밥은 나가서 잠깐 그 서 있을 때 김밥 한 줄 사갖고 와서 먹고 화장실 없고 샤워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사실은 정상적인 뭐 사고 안 나고 운행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고 많이 나요. 아니 편을 좀 들고 있잖아. 어이 저걸 확실하시는데?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지금 당장의 불편함은 있으시겠지만 이런 절박한 심정들을 좀 알아주십사 하는 당부 예, 예. 말씀이신 것 같고요. 남상훈 지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나요. 그 밖에 거리에 계셨을 때 다음 명절에는 꼭 가정에서 식구들과 같이 보내는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족이 해체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하는 걸 위해서 지금까지 투쟁을 하고 계신 거고 사측하고 또 시하고 또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진기승 열사의 유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다 모든 복잡한 구체적인 뭐 이런 것들까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의 심정이라든지 이분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읽어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또 첨언하실 게 있거나 이 얘기는 꼭 좀 해야 되겠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시다면 이거 읽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예, 마무리하시죠. 고 진기승 씨가 남긴 유언 중에 일부입니다. 이거를 읽어드리고 오늘 북치기 박치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억울한 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똘똘 뭉쳐 투쟁해서 여러분의 권리 행사하세요. 그동안 동지들의 따뜻한 위로 고맙습니다. 다음 생에는 버스 기사가 대우받는 곳에서 태어나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였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